이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처음으로 구글 검색 광고 캠페인을 단계별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구글 광고로 리드나 판매를 얻고 싶지만 캠페인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설정이 중요한지, 잘못된 트래픽에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캠페인과 타겟팅 설정부터 키워드와 광고 추가, 전환 추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실제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마치면 첫 구글 애즈 캠페인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리드와 판매 창출을 위해 설계되며 개선 방법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 먼저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 구글 애즈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직접 ADSS 구글 콤으로 접속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계정 생성 전 구글 ADS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새 탭을 열고 웹사이트 개발자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두 가지 종류의 검색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스폰서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표시되는 이 결과들은 구글 애드 광고입니다. 페이지를 조금 내리면 스폰서 결과 아래에 유기적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광고 없이 높은 순위를 위해 SEO에 투자한 기업들의 결과입니다. 즉, 구글 광고는 서비스 검색 시 비즈니스가 이런 스폰서 영역에 노출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선 이 과정을 설정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적절한 검색어에 노출되어 광고비 낭비를 피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글 광고 계정 생성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미 계정이 있다면 설명란의 타임스탬프를 이용해 다음 챕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테니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계속해서 첫 번째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먼저 구글이 비즈니스 이름을 입력하라고 요청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예시로 K럽의 청소회사 같은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웹사이트를 사용하지만 주요 목표가 전화라면 비즈니스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앱 다운로드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제 웹페이지 URL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을 클릭할게요. 그 후에는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첫 번째 캠페인을 만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온보딩 과정을 일찍 종료할 거예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계정만 설정하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먼저 결제 국가, 시간대, 통화를 확인한 뒤 완료되면 계속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는 계정과 결제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입문자용 프로모션에 대한 안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예를 들어 500을 쓰면 500 광고 크레딧을 받고 1500을 쓰면 1000을, 3000을 쓰면 1500을 받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문자용 프로모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결제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프로필 유형에서는 조직 소속인지 개인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이름과 우편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생성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결제 수단을 추가하세요. 결제 수단 추가를 클릭한 뒤 카드나 은행 계좌 중 선택하세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작성하고 다음 단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결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카드에 임시로 $50가 승인될 수 있다는 안내가 보이며 보통 일주일 내에 해제됩니다. 이는 결제 수단 유효 확인용 절차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세요.
구글 애즈 전문가에 맞춤 안내 여부입니다. 아니오를 선택한 뒤 하단의 제출을 클릭합니다. 구글 애드스 계정을 생성했으니 아래의 계속을 클릭합니다. 광고 대행사 소속이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보통은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 결제 방식을 선택하세요. 보통 직접 결제를 선택하며 이후 저장하고 계속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 ADS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클릭하기 전에 구글 광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 안에는 광고 그룹이 있습니다. 각 광고 그룹은 하나의 테마, 예를 들어 하나의 서비스나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 광고 그룹에는 두 가지가 있죠. 타겟 키워드와 실제 노출될 광고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그룹, 키워드 광고 순으로 설정합니다. 진행하며 실무 팁도 공유해 드릴게요. 이를 통해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 요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캠페인을 만들어 보죠. 새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 화면은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이름과 웹사이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제 정보를 입력하고 웹사이트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을 클릭할게요. 가장 먼저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가이드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서 구글이 여러 설정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가이드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캠페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색 캠페인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각각 클릭해 줍니다. 캠페인 목표 결과를 선택하세요. 웹사이트 방문이나 전화 문의 등입니다. 저는 웹사이트 방문을 고르겠지만 여러분은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선택하세요. 이제 다음 목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러 가지 예시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선택하세요. 웹사이트 제품 구매가 목적이면 구매를, 뉴스레터 가입의 경우 가입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제 웹사이트에서는 폼 제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항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캠페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예제 튜토리얼 캠페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는 향상된 전환 추적 옵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그냥 켜진 상태로 두겠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의하고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입찰 설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구글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면 예산 초과 지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캠페인은 클릭 최대화로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환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저는 이것을 클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캠페인 유형 중 하나이며 바로 트래픽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 캠페인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최대 클릭당 비용 한도를 설정해 봅시다. 이 옵션을 켭니다. 이 설정엔 클릭당 지불할 최대 금액을 입력하세요. 일단 $10로 설정하죠. 실제 지불 목적이 아니라 구글의 한도를 두는 겁니다. 시작할 때 너무 높지 않게 합니다. 초기에는 적정 클릭당 비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 본인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10가 부담스럽다면 더 낮게 설정하고 나중에 시장과 키워드 파악 후 언제든 조정하세요. 이제 입찰 한도를 정했으니 구글 광고 입찰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광고는 경매 방식이지만 입찰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광고의 관련성과 유용성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광고의 위치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결정됩니다. 입찰가와 광고 품질이 핵심입니다. 상대보다 입찰가가 낮아도 광고 품질이 좋으면 더 상단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지불 비용도 낮춰줍니다. 광고 품질이 높아지면 클릭당 비용이 효율화됩니다.
품질이 높을수록 적은 비용으로 트래픽을 확보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가 누군가가 검색한 내용과 명확하게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광고에 담아 작성하고 광고에서 약속한 내용을 정확히 제공하는 랜딩 페이지로 연결하세요. 자, 최대 클릭당 비용을 $10로 설정해도 광고 품질이 높으면 실제 지출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설정을 마쳤으니 아래로 스크롤해 계속하겠습니다. 신규 고객 전용 입찰 옵션은 꺼두겠습니다. 이제 우측 하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좋아요. 이제 캠페인 설정 화면입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건 네트워크 옵션을 끄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해제할게요. 제 경험상 이걸 켜두면 광고 데이터가 많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어떤 캠페인을 만들 때든 이 두 가지는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위치 설정까지 아래로 스크롤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광고를 전 세계나 미국 전체에 노출하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는 미국 전체에도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다른 위치를 입력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서 광고를 노출하고 싶은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오스틴, 텍사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스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포함을 클릭하겠습니다. 광고 노출 위치를 상세히 설정하려면 하단의 고급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오른쪽을 보시면 광고가 게재될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스틴, 텍사스의 도달 범위는 8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추가했을 때 실제로 오스틴만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위는 서쪽으로 쭉 뻗어서 프레더릭스버그, 마블폴스, 메이슨, 그리고 하퍼라는 또 다른 마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오스틴, 텍사스를 제거하고 위치에서 반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틴에서 20마일 이내에서만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스틴을 다시 입력해 포함을 클릭하면 검색 반경이 좁아집니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싶다면 가령부다 지역은 서비스에서 제외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위치로 돌아가서 부다를 입력한 다음 제외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제외되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 광고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무작위로 여러 위치를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이 올바른 대상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좁고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위치 옵션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은 존재 또는 관심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서비스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광고가 노출됩니다. 이제 언어 항목까지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기본 언어가 선택되는데 제 경우에는 영어입니다. 언어는 여기서 추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EU 정치 광고 여부를 선택하세요. 전 해당 안 되어 아니오를 클릭하고 우측 하단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 화면에서 AI Max 옵션이 보인다면 반드시 끄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만약 켜져 있다면 클릭해서 비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키워드 및 에셋 생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캠페인을 위한 키워드 리서치를 가장 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의 스폰서인 호스팅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글 광고를 설정 중이라면 아마 사람들을 웹사이트로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캠페인이라도 사이트가 느리거나 지저분하고 모바일에서 불편하면 클릭은 발생해도 리드나 판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호스팅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써보니 정말 만족스럽더군요. 웹사이트 제작이 아주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워드프레스나 호스팅어의 AI 빌더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빌더를 사용하면 비즈니스에 대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몇 분 만에 코딩 없이도 전문가처럼 보이는 웹사이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즉, 깔끔한 랜딩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을 시도하는 동안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호스팅어는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플랜은 월 $3 미만의 도메인, 세팅, 호스팅, 게시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설명란 첫 링크로 호스팅어에 가입하세요. 해당 링크로 독점 할인이 자동 적용되어 모든 플랜에서 10%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 영상을 후원하고 특별 혜택을 주신 호스팅어에 감사합니다. 이제 캠페인 구축을 계속해봅시다. 좋아요. 이제 다시 키워드 및 에셋 생성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URL을 넣고 제품을 설명하면 구글이 키워드와 광고 문구를 자동 생성합니다. 시작할 때 도움은 되지만 실제 리서치가 아니고 타겟팅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여기에만 의존하길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건너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광고 그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첫 번째 광고 그룹을 만들고 키워드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타겟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빠르게 키워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탭 3개를 열었습니다. 첫 탭인 스프레드시트에는 키워드 아이디어를 모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구글 검색입니다. 사람들의 검색어와 타사 광고 현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은 키워드 플래너입니다. 구글 광고의 기능이며 곧 접속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예시로 청소 회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든 과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목표는 고객이 검색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광고 그룹에 대한 리마인더입니다. 각 광고 그룹은 하나의 서비스나 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키워드와 광고 내용이 일치하게 됩니다. 청소 서비스라면 가정, 대청소, 이사 청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서비스라면 별도 광고 그룹으로 나눠야 합니다. 가정 청소 광고 그룹을 만들 때 잔디 관리 같은 다른 서비스는 별도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광고 그룹을 하나의 주제로 단순하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텍사스 오스틴의 가정 청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키워드를 입력하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은 청소회사 오스틴 텍사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준비됐으니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 검색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을 겁니다. 이제 이걸 검색해서 다른 회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맨 위에 있는 2개의 스폰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22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 오스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료 견적과 할인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견적받기, 예약하기, 전화번호 받기 버튼도 보입니다. 벌써 광고에 넣을 유익한 정보들이 보이네요. 조사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모두 적어두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스폰서 결과까지 아래로 내려보죠. 여기 보니 오스틴, 텍사스에서 제공하는 청소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스틴, 텍사스의 가정 청소 서비스, 가정 청소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중 일부를 적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로 다시 넘어가서 오스틴, 텍사스의 가정 청소 서비스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오스틴, 텍사스의 메이드 청소 서비스도 입력할 거예요. 또한 내 근처 청소 회사, 내 근처 가정 청소, 내 근처 메이드 청소도 입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글 검색으로 돌아가 보면 모두가 무료 견적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가정 청소 무료 견적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페이지를 계속 내려가면서 더 많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광고 그룹의 키워드에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키워드가 준비됐으니 Google Ads 키워드 플래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새 탭을 열고 Google Ads 대시보드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도구로 들어가서 키워드 플래너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새 키워드 찾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키워드 중 일부를 입력해 봅시다. 먼저 청소회사 오스틴, 텍사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우스, 내 주변 청소 서비스, 메이드 청소 서비스, 오스틴, 텍사스. 여기에서 모든 키워드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결과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키워드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각 키워드와 각 키워드의 월평균 검색량, 그리고 이 키워드들의 경쟁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입찰 범위의 최저가와 최고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워드 플래너 수치는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금액을 실제 지불액이라 오해 마세요. 이 도구의 또 다른 장점은 구글이 새로운 키워드 아이디어와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트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키워드를 살펴보고 월간 검색량, 경쟁 정도, 그리고 입찰 범위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서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모든 키워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광고 그룹에서 타겟팅해야 할 키워드를 찾기 위해 비즈니스에 맞는 키워드 리서치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광고 그룹에서 사용할 키워드를 알게 되었으니 이 탭들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도 닫을게요. 여기 이 탭, 구글 검색 탭은 닫고 키워드 리서치 탭은 열어둘게요. 잠시 후 이 키워드들을 광고 그룹에 복사해 넣을 거라 이 탭은 열어두겠습니다. 이제 다시 위쪽 구글 광고 탭으로 돌아가 첫 광고 그룹 생성을 계속할게요. 우선 상단에서 광고 그룹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광고 그룹 이름을 하우스 클리닝으로 정합니다. 이미 키워드 리서치를 마쳤으니 이 단계는 건너뛰고 여기에 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알아야 할 키워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광범위, 구문, 그리고 정확입니다. 광범위 일치는 폭넓은 옵션으로 검색어가 키워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관련 검색어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나중에 세밀한 제어가 가능할 때 활용할 수 있지만 초보자에겐 확장이 너무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품질 트래픽 유입 우려로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구문 일치는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작점입니다. 구문 일치는 광범위 일치보다 제어력이 높지만 트래픽을 제한할 만큼 엄격하진 않습니다.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면서도 무작위적이고 관련 없는 검색어는 효과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정확 일치는 가장 통제가 잘 되는 옵션이지만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 일치가 단어별 완전 일치 의미는 아닙니다. 구글은 검색 의도를 고려하므로 유사한 변형어에도 광고가 노출됩니다. 어느 정도 통제되나 완벽하진 않죠. 이번 튜토리얼에선 제 키워드의 구문 일치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어력을 높이고 캠페인을 깔끔하게 관리하며 추후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서 사용하고 싶은 모든 키워드를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 그룹으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보면 각 키워드의 어떤 일치 유형을 선택할지 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구문 일치로 만들려면 따옴표로 감싸야 합니다. 정확히 일치시키고 싶다면 키워드를 대괄호로 감싸야 합니다. 광범위 일치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키워드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 키워드에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줄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키워드를 추가하고 따옴표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에 몇 개의 키워드를 넣어야 할지 궁금하다면 굳이 수천 개의 다양한 키워드를 미친 듯이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록을 작게 유지하고 실험하면서 어떤 키워드가 실제로 내 비즈니스에 가장 잘 맞는지 바꿔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속 아래로 스크롤하면 상단에 최종 URL이 보입니다.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페이지입니다. 이 URL은 광고하고 있는 내용과 최대한 관련성이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누군가에게 예약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약 페이지로 보내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면 바로 그 서비스 페이지로 보내세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제품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세요.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과 페이지가 더 잘 일치할수록 결과도 더 좋아집니다. 다음은 표시 경로입니다. 이동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광고 내 URL 텍스트만 변경되죠. 깔끔하게 맞춤 설정 가능하지만 제 광고는 도메인만 나오는 게 좋네요. 이제 헤드라인으로 내려갈게요. 여기가 바로 앞서 했던 리서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헤드라인은 누군가가 검색하는 내용과 일치하면서 클릭할 이유를 주는 짧고 임팩트 있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 업체를 위한 헤드라인을 여기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청소, 가사 청소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청소 서비스를 추가하고 여기에 무료 견적, 오스틴 지역 서비스 같은 추가 문구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약도 추가할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으로 스크롤을 올리면 여기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글은 다양한 헤드라인을 자동 조합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습니다. 다음은 설명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 부분은 수행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수행 내용과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문장입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새 탭을 열어 오스틴, 텍사스, 하우스 클리닝 서비스라고 입력합니다. 여기서 타사 광고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이 광고는 합리적 가격, 최고점, 연중 무휴, 2길 예약이라 적혀 있고 다른 광고는 전문가에게 메시지 보내고 빠른 견적 받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맞춰 더 조사해 보세요. 설명을 시트에 추가할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을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니 계속 추가하세요. 추가 후 위로 스크롤해 광고 상단 노출 모습을 확인하세요. 저는 제가 추가한 헤드라인과 설명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스크롤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사이트 링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항목을 편집할게요. 텍스트를 제품 쇼핑에서 예약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URL도 shop에서 booking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중복된 연락처 페이지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안에 사이트 링크가 바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약하기로 잘 됐네요. 좋아요. 설정이 끝났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래로 스크롤해서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광고 그룹에 입력한 모든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일일 예산을 설정하세요. 구글이 평균 일일 예산을 추천합니다. 원하시면 이 예산을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 예상 수치입니다. 주당 276회의 클릭, 평균 클릭 비용 $1.55센트, 주간 총 비용은 $426로 나옵니다. 아래 맞춤 예산 설정을 클릭합니다. 제 청소 서비스는 하루 $100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비즈니스 수치에 맞게 예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낮으면 트래픽이 부족해 분석 데이터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청소 예약이 제게 약 $200의 가치가 있다면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리드나 예약을 얻는 것이 제가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간 클릭수, 평균 CPC, 총 비용을 확인하세요. 일 $100 미만 시작도 괜찮습니다. 단지 예산이 비즈니스 및 키워드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아래 다음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캠페인이 생성되었지만 광고는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전환 추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이 실제로 리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하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구글 태그를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 수동 설치를 클릭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구글 태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사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 코드를 우리 웹사이트의 헤드 섹션에 붙여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트 전체에서 태그가 로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했으니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만약 워드프레스가 아닌 다른 것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이 과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WP Code라는 플러그인을 찾아보세요. 이 플러그인입니다. 설치 및 활성화하면 왼쪽에 코드 스니펫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 Header and Footer 클릭하세요. 여기서 헤드 섹션을 찾아서 아까 복사한 태그를 붙여 넣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구글 태그가 사이트 전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구글 ADS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설치 테스트를 클릭할 거예요. 제 경우에는 테스트 도메인과 테스트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웹사이트와 제대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만약 구글 태그 설치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도메인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웹사이트의 헤드 섹션을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캐시를 지워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제대로 동기화되기까지 몇 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 지침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캠페인 개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캠페인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세요. 다만 전환 추적 설정을 마칠 때까지 잠시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야 구글이 리드를 측정하기 전 클릭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활성화해서 일시 중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서 목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로 스크롤해서 전원 액션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구글은 리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측정 없이 클릭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전환 액션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구글이 리드 생성 방식을 추적합니다. 첫 번째로 만들 것은 웹사이트에서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클릭할 때와 광고의 통화 버튼을 직접 누를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전화 전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들 것은 웹사이트 폼 또는 예약 제출입니다. 폼 제출 후 감사 페이지 도달 시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일반적인 리드 경로를 모두 포함하며 구글 최적화를 위한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전환 액션을 만들어 보죠. 전환 액션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할 일은 전화 통화에 대한 전환 액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 전환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웹사이트 방문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 웹사이트에 표시된 번호로 누군가가 전화를 거는 경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귀하의 비즈니스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시 번호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주요 비즈니스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벤트 사용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저장하고 계속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전환 액션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해보면 아직 구글 태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벤트 스니펫을 찾는 것입니다. 이벤트 스니펫 보기를 클릭한 다음 이 코드를 복사하세요. 그리고 다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세요. 또는 웹사이트에 커스텀 코드를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구글 태그 바로 아래에 이 이벤트 스니펫을 붙여 넣을 것입니다. 방금 했던 것 바로 아래에 이 코드를 붙여 넣으세요. 그런 다음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다시 구글 ADS로 돌아가서 이 창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문의 리드를 위한 이벤트 스니펫을 웹사이트에 추가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마침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다시 아래로 스크롤해서 전환 액션 만들기를 다시 클릭하세요. 다음은 광고 확장 전환 액션을 설정합니다. 즉, 광고를 통한 직접 전화를 추적하는 것이죠. 아래에서 다시 전화 문의 리드를 누르고 전환 생성을 클릭하세요. 광고에서 걸려온 전화를 클릭하세요. 통화 광고나 자산을 클릭할 때의 설정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저장 후 계속을 누르세요. 두 가지 전환 액션을 추적합니다. 웹사이트와 광고 중 어디서 온 전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성이 끝났으니 아래에 완료를 누르세요. 좋아요. 전화 추적을 설정했으니 다음은 문의나 예약 같은 웹사이트 리드 추적입니다. 구글은 양식 작성을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보통 가장 확실한 신호는 감사합니다 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누군가가 양식을 제출한 후에만 볼 수 있는 확인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your website, thank you 또는 your website, booking confirmed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페이지 도달은 양식 작성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리드죠. 우선 웹사이트에서 시작해보세요. 양식 제출 후 감사합니다. 페이지로 리디렉션 되게 한 뒤 링크를 복사하세요. 다음은 해당 페이지의 전환 추적 설정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여기 아래로 스크롤해서 전환 액션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 리드 폼 제출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환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코드 없이 자동으로를 클릭하세요. 이벤트 유형은 반드시 페이지 로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URL로 시작해서 URL 포함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여기 URL에는 여러분 웹사이트의 확인 페이지가 무엇이든 입력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thank you가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경우 confirmation이나 booking confirmed로 끝난다면 그걸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웹사이트에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확인하여 올바른 확인 페이지 URL이 입력됐는지 보세요. 이제 내려서 완료를 누르세요. 저장하고 계속을 클릭하세요. 이제 세 가지 전환 액션 설정이 끝났습니다. 웹사이트와 광고 전화, 그리고 웹사이트 자체의 전환 추적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마침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여기서 캠페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캠페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캠페인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광고 그룹을 클릭하겠습니다. 광고 그룹에서 방금 만든 광고 그룹을 찾아보겠습니다. 새 광고 그룹을 만들려면 여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로 다른 서비스나 목표를 위한 광고 그룹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 Assets를 확인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Assets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에셋 목록이 크게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이름과 로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이트 링크, 헤드라인, 설명도 넣을 수 있습니다. 콜아웃과 구조화된 스니펫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통화 에셋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광고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이 있다면 위치 에셋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의 위치 정보가 표시되고 지도에서의 노출도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에셋을 선택해서 광고에 추가하세요. 좋아요. 이제 여기서 왼쪽 메뉴로 돌아가서 오디언스, 키워드 및 콘텐츠를 클릭해 봅시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클릭하세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이 캠페인에 사용된 모든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 키워드를 추가하세요. 매치 유형도 변경 가능합니다. 중요한 기능은 제외 키워드이며 상단에서 확인하세요. 제외 키워드를 클릭하세요. 캠페인 비용 낭비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제외 키워드는 구글의 특정 검색어 시 광고 노출을 막도록 지정하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회사라면 구직 관련 검색어 등은 제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급여 관련 단어들을 제외 키워드에 넣습니다. DIY 같은 셀프 작업 검색어도 뺍니다. 고용 목적이 아니니까요.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외 키워드 클릭 후 스크롤 하겠습니다. 여기서 salary나 DIY 같은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는 몇 가지 예시일 뿐이죠.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모든 걸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검색어를 확인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제외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불필요한 검색어에 노출되면 제외 키워드의 추가에 비용 낭비를 막으세요.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외 키워드 묶음을 추가했습니다. 캠페인이 시작되면 검색어를 계속 주시하면서 새로운 제외 키워드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추가해주세요. 좋아요. 이제 이것까지 완료했으니 캠페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위로 스크롤해서 캠페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상태를 일시 중지해서 활성화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고 그룹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그룹 활성화 여부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광고 그룹 아래 광고를 클릭해 실제 광고를 확인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제작한 광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려면 광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세요. 소속 광고 그룹, 게재 자격 및 기타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플러스 버튼으로 언제든 새 광고 생성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시작 후 다음 단계를 확인해보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개요 패널에서 모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 수와 노출 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균 클릭당 비용도 표시되며 여기에서 예산도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캠페인에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인사이트 및 보고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클릭한 다음 검색어로 들어가세요. 이 보고서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기 전에 실제로 입력한 검색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초반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 보고서를 열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재력이 없는 검색어를 발견하면 바로 제외 키워드로 넣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추천을 찾으세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 탭에서는 구글이 여러분에게 제한 사항을 알려줍니다. 이 중 일부는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보자라면 무작정 모든 추천을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하지 마세요. 구글이 주는 모든 추천을 다 적용하면 오히려 많은 돈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 적용 옵션이 보이면 반드시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메뉴에서 도구로 가서 플래닝을 클릭한 다음 키워드 플래너를 선택하세요. 또한 며칠에 한 번씩 키워드 플래너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키워드를 발견하고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키워드를 찾기 위해 확장해 나가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꾸준함을 지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많은 댓글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